아줌마, 보험 들어놓은 거나 아이의 병원비 낼 돈이라도 있으세요? 요즘 부모들은 애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혹시 병원비 걱정되시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한마디 모욕적인 말로 시작된 사건. 사고를 당한 딸을 보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그녀.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차가운 무시와 모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을까요? 수수한 옷차림 속에 감춰진 그녀의 엄청난 정체를 말이죠. 오만방자한 의사는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벽 5시 30분. 서연은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어요. 20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가에 깊어진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니 어느새 서울중앙지검에 이서연 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는 늘 쓸쓸했어요. 지은이는 또 늦잠이겠지.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지은이의 모습이 보였죠. 22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았어요. 다녀올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서울중앙지검 의료수사부. 서연의 책상 위에는 오늘도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병원 비리 수사 자료, 의료진 부조리 제보서, 환자 피해 사례들. 검사장님, 오늘 오후에 병원 원장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 들어와 일정을 알려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죠. 점심시간에 동료 검사들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서연아, 너는 정말 워커홀릭이야. 가족과 시간은 좀 보내고 있어. 최 검사의 농담 섞인 말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족이라, 글쎄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지은이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오후 6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또 한 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돈으로만 본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돈에 눈이 멀어 환자를 차별하다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지은이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죠. 엄마는 오늘도 늦겠어. 먼저 자. 늘 보내던 메시지를 타이핑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해맑게 웃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 그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지은이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 왔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이어폰을 끼고 있겠죠. 부엌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지은이와 시간을 보내볼까?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던 그 카페에 가서 달달한 음료수도 마시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내일은 꼭 평범한 엄마가 되어보자. 검사복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싶었어요. 침실로 들어가면서 지은이 방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지은아, 엄마가 더 잘할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딸과 함께 보낼 내일을 그리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그 평범한 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일 그 꿈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새벽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이.
토요일 오후 2시, 서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대신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꺼내 들었죠. 오늘은 정말 평범한 엄마가 되어보자.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편안한 옷을 입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지은이 방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지은아, 나갔다 올게. 같이 카페 갈래? 조금 있다가 나갈게요, 엄마. 문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어요. 오늘은 꼭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그때였어요. 삐리리리링. 휴대폰 벨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찢었어요. 서연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지은이 어머님이세요? 저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어떻게 됐나요? 심각한가요? 자세한 건 병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죠. 우리 지은이,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 수 있을까요? 택시 안에서 서연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아저씨,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이미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손님. 기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이 생각뿐이었거든요. 내가 뭘 했지? 왜 이런 일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도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울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음,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울음소리, 걱정에 젖은 가족들의 얼굴. 저희 딸이 이지은이라고. 접수 데스크에서 말을 더듬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검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 네. 3번 침대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간호사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3번 침대. 그곳에 지은이가 누워 있었어요. 지은아. 얼굴에 붕대를 감고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지은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지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괜찮아. 엄마가 왔어. 아프지?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딸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죠. 많이 아파요. 엄마.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환자 보호자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서연이 돌아보니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어요. 네. 저는 환자의 어머니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태식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 의사의 표정이 왠지 시큰둥해 보였어요. 복도 한쪽으로 따라가며 서연은 가슴을 졸였어요. 따님 상태가 어떤가요? 심각한 건 아니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하네요. 다리 골절하고 뇌진탕 의심되고. 박 의사가 말을 하다가 서연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후드티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보험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네? 보험이요? 수술비 마련은 되어 있으신가요? 멜시티도 찍어야 하고 다리 수술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연은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지은이부터. 아, 그러시군요. 박 의사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식었어요. 요즘 부모들은 애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병원비 걱정되시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VIP실 이용하시면 더 빠른 처치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박 의사는 시계를 보며 성급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박 선생님, VIP실에 재벌 회장님 손자분이 오신다는데요. 간호사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준비해야겠네요. 박 의사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활기가 넘쳤죠. 서연을 향해 대충 인사하며 말했어요. 그럼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다른 환자들 치료에도 지장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죠? 딸이 응급실에 실려온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보험과 수술비였어요. 그리고 VIP실 환자가 온다니까 딸은 뒷전이 되어버렸고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우선이었거든요. 침대로 돌아가서 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엄마, 언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지은이가 아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곧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응급실 한편에서는 VIP실로 향하는 환자를 위해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연과 지은이는 그저 복도 침대에서 기다릴 뿐이었죠.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어요. 여기서 자신은 그냥 돈 없어 보이는 환자 가족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걸.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참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복도 침대에서 아픔을 참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가는 게 눈에 보였죠. 엄마, 너무 아파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박 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아직도 계시네요. 마치 귀찮은 것처럼 말했어요. 선생님, 제 딸 언제 치료받을 수 있나요?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글쎄요. 지금 VIP 환자분들이 먼저 들어가시고 있어서 박 의사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보험은 정말 어떻게 되세요? 국민건강보험만 있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꽤 많이 나올 텐데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서연은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제 딸의 치료 아닌가요? 왜 자꾸 돈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의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 부모들 참 다 그래요. 애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병원에서는 VIP 대우 받으려고 하고. 순간 서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병원비 걱정되시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박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박 팀장님, 재벌 회장님 손자분 도착하셨어요. 간호사가 뛰어와서 소리쳤어요. 박 의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180도 달라진 표정이었죠. 아, 그래요? 어서 VIP실로 모셔드려요. 최고 의료진 다 준비됐죠?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요. 박 의사가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려다가 서연을 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다른 환자들 치료에도 지장 있으니까 조용히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는 바쁜 듯 사라져 버렸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거죠? 10분 후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따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최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 10대 소년이 휠체어에 앉아서 VIP실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사고를 당한 것 같았지만 상태는 지은이보다 훨씬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그 주변에는 의사 5명, 간호사 10명이 붙어서 극진하게 모시고 있었어요.
혹시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CT 촬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시면 최고 교수님들이 직접 집도하십니다. 박 의사도 그 무리 속에 있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굽신거리고 있었죠. 서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 순간 지은이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엄마, 정말 아파요. 언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똑같이 다친 환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죠? 돈이 있으면 VIP고 없으면 복도에서 아픔을 참아야 하는 건가요? 박 의사가 VIP실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서연이 앞을 막아섰어요. 선생님, 제 딸 좀 봐주세요.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계시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있다고. 박 의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순서가 뭔가요? 저쪽 환자분은 저희보다 늦게 왔는데 벌써 치료받고 있잖아요. 그분은 VIP시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VIP면 뭐가 다른가요? 같은 환자 아닌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 의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휴, 정말 왜 이렇게 우기세요? 수술 빨리 받으려면 VIP실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시든지 선택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박 의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시면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피해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서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연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요. 어떤 사람은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시끄러워져. 돈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큰 소리야. 속삭이는 소리들이 서연의 귀에 들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치솟았어요. 딸이 아픔을 참고 있는데 의사는 돈 이야기만 하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박 의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이해하세요. 여기는 현실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치료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돈으로 구분하고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끔찍한 현실이었죠. 20년간 의료 비리를 수사해온 검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결심이 불타올랐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지은이가 우선이었거든요. 서연은 꾹 참고 딸의 침대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꼭 해결해 줄게. 지은아,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결코 잊지 못할 모욕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걸. 밤 11시. 지은이가 겨우 진통제를 맞고 잠들었어요.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를 찾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최민아 검찰총장. 20년 지기 동기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목이 메었어요. 미나야. 나 지금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어. 무슨 일이야? 다쳤어? 지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런데 서연은 오늘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박 의사의 모욕적인 말들, 노골적인 차별 대우, 돈으로 환자를 구분하는 끔찍한 현실을. 그게 말이 돼. 의사가 그렇게 환자를 대한다고? 미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미나야.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야.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알겠어. 내일 아침 일찍 의료수사팀 보낼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새벽 6시. 서울중앙지검 의료수사팀 12명이 서울병원에 나타났어요. 검찰 수사입니다. 병원 관계자분들은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검찰이 왜? 의료진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어요. 박 의사도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응급의학과 박태식 팀장이시죠? 환자 차별 대우 및 의료진 갑질 관련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김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환자 차별이라니 그런 적 없는데요. CCTV 영상과 증언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박 의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혹시 어제 응급실에 온 환자 보호자 중에 박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수사관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서연 검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박 의사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이서연 검사장? 네. 서울중앙지검 의료수사부 검사장님이십니다. 박 의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제 자신이 돈 없는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전문 검사였다니. 20년간 의료 비리만 전문으로 다루신 분이에요. 혹시 모르셨나요? 김 수사관의 말에 박 의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어제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요즘 부모들은 애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병원비 걱정되시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세요. 여기는 현실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치료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시간 후 병원 전체가 수사의 바다가 되었어요. CCTV 분석 결과 박 의사의 차별적 언행뿐만 아니라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났어요. VIP 환자들로부터 받은 뇌물, 일반 환자들에 대한 의도적 치료 지연, 간호사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의료진 사이의 부정부패. 이건 상상 이상이네요. 김 수사관이 놀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어요. 이서연 검사장이었어요. 어제의 편안한 옷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20년간 의료계를 떨게 만든 그 위엄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죠. 박 의사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태식 팀장.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박 의사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환자는 모두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씩 다가오며 말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의 돈으로 가격표를 매기는 일이 아니에요. 박 의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검사장님. 저는 어제 제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서 돈 없는 환자 가족으로 보이셨나요? 서연의 질문에 박 의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신분을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대하신 거겠죠? 아닙니다. 그럼 평소에도 환자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박 의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병원장이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검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병원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저에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차별받았던 모든 환자분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VIP 우대 시스템은 즉시 폐지하세요.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박 의사를 바라봤어요. 박 팀장, 의사로서의 기본을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박 의사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20년 의사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3시. 지은이가 드디어 정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서연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자신이 검사장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다짐했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그것이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지은이는 깁스를 풀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졌어요. 딸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서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한 달 전 그 끔찍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대형 병원들이 VIP 우대 시스템을 폐지했어요. 모든 환자는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 곳곳에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의료진 인권 교육도 의무화되었고 환자 차별에 대한 신고센터도 만들어졌어요. 엄마가 이 모든 걸 바꾸신 거예요. 지은이가 신문 기사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혼자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지.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별 기획 보도가 나왔어요. 의료 평등 실현을 위한 전국 병원 개혁 현황을 보도해드립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이번 개혁의 시작점이 된 서울병원 사건은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병원의 변화된 모습이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환자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들도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서연과 지은이는 드디어 그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곳이었죠. 엄마, 저 그동안 몰랐어요. 지은이가 달달한 음료를 마시며 말했어요. 뭘 몰랐는데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지은이의 눈에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순간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은아,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동이 퍼져나갔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평등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존중받는 의료진들, 그리고 희망을 품은 가족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세상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서연은 다시 검사복을 입고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가슴속에 더 큰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검사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김 수사관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또 의료 비리 제보가 들어왔네요. 그럼 바로 조사해야겠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봉사활동 신청했어요. 병원에서 환자분들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그저 워커홀릭 검사였어요. 딸과의 관계도 소원했고,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일과 가족, 둘 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집에 들어서니 지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딸을 보며 서연은 깊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작은 노력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의미였죠. 지은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두 모녀는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과 함께